한국산 무인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비싸기만 하고 쓸데없이 큰 무기를 만든다. 얼마 전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 양산 소식을 보내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바이락트가 작고 저렴해서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국산 무인기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드론의 진심이며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개발 중인데요. 오랜 개발 지연 끝에 양산을 눈앞에 둔 중고도 무인기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일전에 중고도 무인기만 다뤘을 뿐 우리 군은 현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무인 무기의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몇몇 무기들만 제식 장비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체 무엇이 얼마나 대단한지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 중인 세계 최정상급의 첨단 무인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일 대한항공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차기 4단급 무인기 KUS-FT를 공개했습니다. KUS-FT는 전장 3.7m, 전폭 4.5m, 전고 0.9m, 최대 이륙 중량 150kg의 중소형급 무인기인데요. 35마력 왕복 엔진을 탑재해 평시 시속 130km, 최대 시속 200km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무게 덕에 이동식 발사대로 야지에서 이륙할 수 있으며 무게보다 훨씬 강력한 엔진 덕에 극강화를 통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2에서 4대가 함께 기동하며 우리 4단의 작전 영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2020년 12월 이미 양산이 완료되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술로 개발한 최신 무인 전력이기도 한데요. 이 무인기는 차량 한 대에 한 세트 4대가 탑재되어 운영됩니다. 이 4단급 무인기 덕에 우리 4단급 제대의 감시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 작계를 수립하거나 적을 타격하는 능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무인 정찰기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다 보니 타격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TB2 바이락타르보다 우수한 국산 무인기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준비 중인 무인기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가 개발 중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입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군단급 무인기 RQ-101 송골매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능이 미국의 주력 무인기인 MQ-1C 그레이 이글을 상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장 9m, 전폭 17m, 전고 3m, 최대 이륙 중량 1.7톤의 중대형 무인기로 한 번에 최대 3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보다 채공 시간은 3배, 적재 중량은 6배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무장량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TB2 바이락타르보다 2배에 달합니다. 애당초 바이락타르는 그리 성능이 뛰어난 무인기가 아닙니다. 순항 속도가 보격기와 비슷한 시속 130km에 불과하며 민수형 통신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전자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채공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공격용 드론 중 가장 큰 드론이 바이락타르이고 러시아군이 드론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덕에 크게 활약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릅니다. 먼저 위성통신을 이용해 지상군단 사령부로 촬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전자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자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놀라운 점은 공중에서 통신 중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군단급 무인기가 비행하는 지역에서는 안테나를 설치하러 고지를 등반하는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카이는 이 우수한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올 8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최종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군은 4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를 국산 기술로 개발해 완벽한 다층 무인 항공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전력이 곧 확보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군의 무인 전력 육성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크고 비싼 무인기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고 날렵한 드론이 가장 전과가 크다는 착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군이 사용하는 고가의 드론보다
훨씬 작고 저렴한 TB2 바이락타르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많은 전과를 내자 이처럼 작고 저렴한 드론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임무 수행과 더 위력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작고 값싼 드론이 아니라 더 크고 비싼 무인기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활약한 무인기는 바이락타르가 아닙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엄청난 전과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인근을 비행 중인 미군기 포르테 11의 비행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RQ-4 글로벌 호크라는 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RQ-4가 수집한 영상 정보들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항공자산 전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RQ-4 글로벌 호크는 비교적 신형인 RQ-4B 블록 40을 기준으로 할 때 전장 14.5m, 전폭 40m, 최대 이륙 중량 14.6톤에 달하는 초대형 무인기입니다. 추력 7,600파운드급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630km로 비행할 수 있고 평시에도 시속 570km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6만 피트, 그러니까 고도 18,000m까지 비행이 가능해 웬만한 전투기나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힘들 정도로 고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무인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찰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레이시온이 개발한 통합 센서 체계 ISS를 이용해 최대 고도인 지상 18km 상공에서도 30cm의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ISS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 광학 센서 2호, 적외선 센서 IR이 통합되어 있어 날씨가 나쁘거나 칠흑 같은 한밤중에도 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신호정보 수집 체계를 탑재해 적의 통신 정보를 도감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크가 지상의 정찰 위성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글로벌 호크를 4대 보유했습니다. 도입 초창기에는 부품 수급 문제로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또한 부족한 부분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한국이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 MUAV가 책임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무는 바이락타르 1000대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작은 무인기가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봐야 고성능 무인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작은 무인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병이 도수로 운반하거나 이륙시킬 수 있는 소형 무인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초부대 전투에서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나 박격포탄으로 공격하거나 공중에서 소총 사격을 할 수 있는 쿼드콥터 드론을 개발했는데요. 이 무기들은 지난 6월 10일 오전 있었던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에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작은 드론이다 보니 탑재량이 떨어지고 범용성도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술자들이 개발 중인 드론이 있는데요. 바로 수직 이착륙 드론입니다. MD-500 정찰 헬기의 무인화를 검토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했는데요. 2021년 아덱스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모습을 보인 것이 KUS-VAH나 600VT 같은 헬기용 드론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정익과 회전익기의 이점이 결합된 차세대 항공기인 틸트로터기의 무인화에 도전 중입니다. 이 분야에서 대한항공과 카이의 대결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최근에는 카이가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NI500VT인데요. 카이는 지난 2월에 열렸던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차세대 항공기로 NI500VT를 공개했습니다. 틸트로터 기술과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결합한 이 차세대 항공기는 회전익 비행으로 제자리에서 장기간 제공하며 지상에 적을 정찰하거나 아군을 원화할 수 있고 고정익기보다 이착륙이 훨씬 용이한 특성을 살려 전방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부상병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축소 모형을 통한 여러 데이터를 축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로 국산 경공격 헬기 LAH와 함께 작전하는 무인기 전력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산 유무인복합 전투체계인 멈티인데요. 그런데 경쟁사인 대한항공도 엄청난 무인기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입니다. 가오리 X는 아직까지 형상만 공개된 대한민국 최초의 무인 전투기 UCAV인데요. 수직 미익을 제거한 스텔스 설계를 통해 매우 낮은 레이더 피탐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개발이 한창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완전 국산 항공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스펙은 바로 14.8m, 세로 10.4m, 최대 이륙 중량 10톤 정도인데요. 최대 속력은 아음속인 마 0.5 정도이고 비행시간도 3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인전투기라는 특성상 같은 중량 대비 유인전투기보다 내부 무장창에 훨씬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인 전투기 대신 적의 핵심 설비를 정밀 타격하는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대 후반까지 정찰형 무인기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2030년대 중으로 무장이 탑재된 무인 전투기를 개발 및 양산해 KF-21과 연동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군과 연구진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한 국방계획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게 만든 우수한 무인기라지만 결국 상업용 부품을 결합해 만든 저성능 무인기에 불과한 TB2 바이락타르가 우리 국산 무인기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